안녕하세요. 나합격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작업형 2016년도 1회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작업형 문제에서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제조소와 저장소, 취급소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제조소는 한 종류, 저장소는 8종류, 취급소는 4가지 종류가 있죠.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이 기출문제를 각각 어떤 제조소 등에 해당하는지 분류하면서 그 내용들을 차곡차곡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들이 거의 비슷비슷해 보여서 이게 어떤 제조소 등에 대한 내용인지 파악하는 것이 문제를 풀기 위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문제를 풀 때도 각각 어떤 제조소 등의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조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소 화면이 컴퓨터에 나올 거고요. 이 제조소 중에서도 보유공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조소의 보유공지 기준은 지정수량 10배를 기준으로 지정수량 10배 이하일 때 3m 이상, 그리고 10배 초과일 때 5m 이상. 보유공지라는 것은 제조소를 기준으로 앞이나 뒤, 좌우에 비워두어야 하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비워두는 땅인데요. 지정수량이 많을수록 많이 비워두고 적을수록 적게 비워두는데 제조소의 경우는 보유공지 문제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답을 가는 3, 나는 5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지하 저장 탱크, 즉 지하 탱크 저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지하 탱크 저장소에 아세톤 2만 리터를 저장을 하고 있고요. 이때 게시판에 기재하여야 할 4가지와 해당 조건, 그리고 지하 탱크 저장소 주입구, 그리고 화기연금 게시판의 바탕 및 문자 색상, 게시판의 규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 탱크 저장소 주입구에 덮여져 있는 덮개가 보일 거고요. 이 덮개 옆에 위험물 지하 탱크 저장소라는 게시판이 붙어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이때 이 게시판에 들어가야 할 항목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하는데요.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게시판에는 제조소 등의 종류, 어떤 제조소 등인지, 그리고 주의사항, 화기연금, 물기연금 등과 같은 그런 것들이고요. 위험물의 유별, 연료 위험물, 풍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수량 또는 이 지하탱크 저장소에 얼만큼이 들어있는지, 지정 수량의 배수는 몇 배인지,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이 무엇인지를 이 게시판에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위험물 지하탱크 저장소라는 말은 제조소 등의 종류를 기재를 한 거겠죠. 제조소 등 중에서도 저장소에 해당하는 지하탱크 저장소라는 의미고요. 화기연금은 주의사항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칸에는 위험물의 유별과 품명이 들어가야겠고요. 두 번째, 저장 최대 수량 또는 취급, 저장 최대 수량. 다음 칸은 지정 수량의 배수. 마지막 칸은 안전관리자의 성명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위험물 지하탱크 저장소는 아세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아세톤은 사료위험물이고 품명은 제1석유류에 해당하죠. 그리고 지정수량의 배수를 생각해보면 아세톤이 1석유류 중에서도 수용성이기 때문에 지정수량이 400리터입니다. 400리터가 1 지정수량인데 200리터가 있으므로 지금 지정수량의 배수는 50배에 해당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기재해야 할 내용과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빈칸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지하탱크 저장소 주입구 그리고 화기연금 게시판 이 두 가지 게시판에 대한 색상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위험물에서 취급하는 우리가 다루는 게시판은 총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이라고 하면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또는 위험물 옥내 저장소, 오배 저장소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제조소 등의 종류는 마치 흰색 종이에 까만색 볼펜으로 글씨를 쓰는 것처럼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이곳이 제조소이다 또는 저장소이다, 취급소이다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물 부지의 경우 흑색의 황색 반사 도료, 주유중 엔진 정지는 위험물과 색깔이 반대로 황색 바탕의 흑색 반사 도료, 흑색 도료, 그리고 화기암금은 적색 바탕의 백색 문자, 불이 빨간색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물기암금, 물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청색 바탕의 백색 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지하탱크 저장소 주입구라는 것은 저장소이다라는 것을 안내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 표시이므로 백색 바탕의 흑색 문자가 적합하겠고 화기암금은 적색 바탕의 백색 문자여야겠습니다. 게시판의 규격은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그리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 이 문장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확인하시고요. 3번에 이동탱크 저장소 상부에 설치된 설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는 이동탱크 저장소, 탱크가 차량 위에 달려서 이동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동탱크 저장소에 대한 문제고 이 가리키는 것의 명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동탱크 저장소의 설비들은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 방호틀, 어떤 것을 방어한다는 뜻인데요. 이 위쪽에 있는 부속 장치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측면틀은 탱크의 측면에 설치되어 있어서 탱크가 만약에 떨어졌다고 했을 때 이 면이 둥글기 때문에 굴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굴러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칸막이는 위험물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그 안에 칸을 나누어주는 것이고요. 방파판은 출렁이지 않도록 액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가리키는 부분, 가번에 해당하는 것은 이 뒷면으로 봤을 때 측면틀에 해당합니다. 측면틀을 뒷면으로 봤을 땐 옆으로 나와 있지만 옆면에서 봤을 땐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고요. 나번은 이 위쪽에 있는 방호틀을 의미합니다. 이동탱크 저장소에 이런 두께나 칸막이 용량 등은 많이 출제가 되고 또 각도와 관련된 부분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측면틀과 중심을 연결한 것과 측면틀의 직각으로 만나는 이 사이의 각도가 35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4번 벤돌 페록사이드가 있고요. 비커 A, B에 넣었는데 두 개의 층으로 분리되었다. 이 문제는 제조소 등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유황물의 성질을 알고 있는지 이 실험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가번 과산화벤조일의 품명을 쓰시오. 과산화벤조일은 제5류 중에서 유기화합물에 해당하므로 품명은 유기화합물을 쓰시면 되겠고 과산화벤조일이 1 소요 단위일 경우에는 소요 단위의 개념이 지정수량의 10을 곱한 값이므로 과산화벤조일의 지정수량이 10kg이므로 10kg 곱하기 10, 그래서 100kg입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있는 비커는 A, B 중에 어떤 것을 고르면 될까요? 일단 과산화벤조일의 구조식을 살펴보면 벤젠고리가 기본으로 있습니다. 벤젠고리에 수소 하나 자리에 CO.가 들어가 있고 이런 구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를 O 두 개로 연결해주면 과산화벤조일이 되는데 어떤 분자에 벤젠고리가 있다 하면은 거의 대부분 비수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서는 과산화벤조일이 섞이지 않았겠죠. 따라서 비커 B가 두 개의 층으로 분리되었다는 것을 보아 비커 B에 물이 들어있고 그 안에 벤조일 페록사이드, 과산화벤조일이 들어갔더니 층이 분리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위험물이 수용성인지 비수용성인지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5번 어느 것이 메틸알코올인지 에틸알코올인지 모르는 시약병 액체를 비커에 넣고 KI 용액과 NaOH 소용액을 섞어서 색 변화를 관찰했는데 화면에 보이는 비커 A는
황색, 노란색으로 변하고 B커피는 투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험 화면이 아마 작업형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반응인데요. 바로 이것은 요오드 프롬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황색으로 보인다. 그런 화면이 보인다면 이 요오드 프롬 반응을 해서 이제 황색으로 변하는 거고요. 요오드 프롬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물질에 아세틸기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일단 에탄올이 요오드 프롬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시험 보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메틸알코올과 에틸알코올이 있는데 요오드 프롬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위험물이고 에틸알코올은 요오드 프롬 반응이 진행돼서 황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틸알코올이 들어있는 건 투명한 B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반응의 명칭 에틸알코올에 KI용액과 NaOH 수용액이 들어갔다. 이 반응은 요오드 프롬 반응이 되겠습니다. 요오드 프롬 반응을 할 때 이러한 용액이 필요하다. 그리고 1차 알코올 중에서 에탄올이 요오드 프롬 반응을 한다. 또 한 가지 더 보자면 아세트알데히드도 요오드 프롬 반응한다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번 연소 중인 마그네슘은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는 이유를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요. 마그네슘이 CO2와 만났을 때 이산화탄소를 뿌리게 되면 이 CO2에 O2를 분해시켜서 산소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연소를 하게 되는데요. 마그네슘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 마그네슘과 탄소를 만드는,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써주신 후에 A, B, C, D를 놓고 각각의 값을 구하면 개수가 1, 2분의 1, 1,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분수가 두 개 나왔는데 이 2분의 1을 정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체 다 2를 곱하게 되면 개수가 2, 1, 2,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그네슘에 이산화탄소를 뿌리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가연성인 탄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마그네슘과 이산화탄소가 반응하여 가연성인 탄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므로 정답에는 화학 반응식을 미정계수법까지 완성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그네슘 위험물의 기준은 2mm의 체를 통과하는 덩어리 상태 그리고 2mm 미만의 막대 모양인 것이 위험물이 됩니다. 그래서 2mm보다 작은 조각이 위험물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이류 위험물에서 유황, 철분, 금속분의 위험물 기준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번에 바닥 면적이 450제곱미터인 어떤 저장소, 옥내 저장소입니다. 옥내 저장소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환기할 수 있는 환기 설비를 설치하는데요. 환기 설비 그리고 배출 설비 구분을 해보면 환기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킨다 할 때 그 자연적으로 배기하는 환기고요. 배출 설비는 외부의 동력을 이용해서 환풍기와 같이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을 배출 설비라고 합니다. 환기를 위해서 환기 설비를 설치할 때는 창문을 설치하는데 그 안에 면적에 따라서 창문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급기구,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은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급기구의 최소 설치 개수는 150m마다 1개이므로 450제곱미터에는 3개를 설치해야 되겠죠. 150분의 450해서 3개가 됩니다. 그리고 배출 설비를 설치하려면 이때 인하점은 70도씨 미만의 저장 창고에 있어서 가연성 증기를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배출 설비의 조건은 70도씨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8번 철분, 구리, 알루미늄 가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3 마이크로미터라는 기준이 나오면 이 위험물은 철분입니다. 그래서 가번의 답은 철분이 되겠고요. 위험물이 아닌 물질, 이 세 가지 중에서 철분은 이류 위험물 중에 철분에 해당하고
알루미늄은 금속분에 해당합니다. 금속분의 기준을 보시면 구리나 니켈은 제외됩니다. 위험물이 아니고요. 150 마이크로미터 통과하는 것이 60 중량% 이상인 것. 크기가 15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고 그 함량이 순도가 높은 것이 위험물이 됩니다. 따라서 가번의 답은 철분, 나번의 답은 구리가 되겠습니다. 9번 주유취급소이고요. 주유취급소의 지하탱크 저장소입니다. 주유취급소 아래에는 이렇게 지하탱크 저장소를 설치하는데요. 이렇게 표시한 부분은 보시면 설치된 것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냐면 탱크의 바닥 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탱크고요. 빗금으로 쳐진 이 부분이 탱크가 들어가는, 탱크만 들어갈 수 있는 탱크 전용실입니다. 그래서 이 설비가 지금 탱크의 바닥 밑에까지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명칭은 바로 누유검사관입니다. 기름을 보통 저장하게 되는데 기름 또는 이런 유체가 누설되었는지 검사하는 관입니다. 그래서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해 4개 이상 설치를 하고요. 이 설치하는 기준은 관은 탱크의 밑부분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는 소룡이 뚫려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까지는 이 사이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요. 가번의 답은 누유검사관, 나번의 답은 탱크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일반 취급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 취급소가 이제 출제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일반 취급소는 주요 취급소, 판매 취급소, 그리고 이송 취급소를 제외한 나머지 취급소들이 거의 다 이제 일반 취급소에 해당합니다. 일반 취급소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어떤 취급소인지 구별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단 일반 취급소 중에서도 어떤 취급소이냐면 분무 도장 작업하는 취급소입니다. 그 페인트를 스프레이 같은 걸로 뿌려서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장, 그런 곳을 일반 취급소의 한 가지 종류가 되는데 이곳에서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양은 지정 수량의 30배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은 제2류 위험물 또는 4류 위험물입니다. 보통 페인트가 거의 석유와 비슷한 석유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류 위험물 그리고 2류 위험물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6년도 1회 작업형 기출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